안녕하세요. 조현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지금 내용 증명을 직접 보내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오늘 막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 증명을 보내실 분이 꼭 해야 할 네 가지,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실 분이 꼭 해야 할 네 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왜 보내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목적에 따라 들어가야 할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돈을 청구하려는 건지,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건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지. 목적이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나중에 봤을 때 법적 효과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문서로 어떤 법적 효과를 노리는지 그게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으면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갚아라,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답장해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표현은 법원이 봤을 때 청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 중단 같은 효과도 어려워집니다. 요구는 단호하게 숫자와 날짜로,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인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건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날 보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등기우편이라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배송 추적도 됩니다. 그런데 추후 분쟁에서 상대방이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나 시효 중단 같은 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가셨을 때 같이 신청하시면 좋은 게 배달 증명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이 따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예요. 나중에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툴 일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때 같이 신청하세요. 비용도 얼마 안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외로 여기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인이면 보내실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틀린 주소로 보내면 반송되거나 그 주소에 안 산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법인, 그러니까 회사라면 한 가지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 회사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회사명만 적어두면 우편물이 회사 안에서 어느 부서에 갈지 불분명해지고 나중에 그런 내용 받은 적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 본점 주소로 대표이사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받으신 분들 차례입니다. 받으신 직후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체부가 왔을 때 안 받겠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받는다고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시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다음 단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받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받으시면 분명히 화가 나실 거예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답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 답장도 똑같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송에 가면 상대방이 이걸 그대로 들고 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노린 게 그거일 수 있습니다. 답변을 유도해서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을 끌어내려는 거죠. 화나서 쓰신 답장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시거나 불리한 정보를 흘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일단 24시간은 그냥 두세요. 답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건 그 다음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더라 라는 말 듣고 아예 무시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또 다른 위험입니다. 내용 증명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무대응이 안전한 것만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노리는 게 시효 중단이나 계약 해지 같은 거면 무대응 자체로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법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대응을 다음 단계로 가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에 소장이 날아오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받으셨으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응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파악이 먼저예요. 마지막입니다. 받으시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상대방한테 직접 전화하시거나 만나서 풀려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법적 절차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두로 대응하시는 거고요. 전화 통화나 만남에서 본인이 한 말은 기록에 안 남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녹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한 사과나 인정 한마디가 나중에 다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진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내실 분, 목적 정하기,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배달 증명, 가치 신청, 받는 사람 정확히, 받으시는 분, 받기 거부 안 하기, 바로 답장 안 하기, 무대응 안 하기, 직접 만나거나 전화 안 하기. 내용 증명 한 통이 이후 분쟁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거나 대응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